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판례 부분입니다. 일단 형사소송법 판례도 마찬가지로 지금 직근에 나온 게 출제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몇 가지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주한 미군 기지 내에서 발생한 군인의 폭행. 사실 군 형법에서 보면은 어, 바로 군인 등의 폭행 협박에 대해서 군사시설 내에서 나오거나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 항공기, 군용 함선에서 나오는 것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판례는 주한 미군 기지 내에서 일어나는 군인들 간의 폭행에도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다. 여기서 바로 대한민국 군인 등이 국군이 군사작전을 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을 했다면 그게 대한민국 영토 내인지 외국군 군사기지인지 상관없다. 그래서 파병 나가서도 폭행을 했다. 그렇게 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또한 여기도 우리 카투샤들이 폭행을 했을 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라고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했는데 심정지가 나왔어요. 이게 민사에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했지만 형사에서는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무죄를 선고한 건데, 이렇게 민사와 형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뭐 간단하고 원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인이 의사 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느냐? 아니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의사 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해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이거 확고한 거죠. 그래서 성년 후견인 혹은 법정 대리인이 성년이면 성년 후견 제도가 됐다. 이것도 마찬가지. 심지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도 이거 형사소송에서는 대리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성인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뭐 사고를 내서, 그러니까 아니면 성인 피해자가 있다.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의사 무능력 상태가 됐다. 사고 차량에 들이받아 성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됐어요. 이런 경우 성년 후견,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식물인간 상태니까 성년 후견 제도를 통해 가지고 성년 후견이 후견자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대리하여서 형사소송법상 소송행위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수사기관의 영장 없이 음식물 촬영,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자, 이어서 이제 여기 나오는데, 식품위생법에 있어서 보면은 출입, 검사, 수거, 열람 공모하는 그 증표 등을 꼭 소지하고 이를 내보여야 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그러나 특사경으로 지명된 공무원에서는 그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건 일반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 특사경은 이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게 이 판례예요. 자, 그리고 그 판시사항들 내서 나이트클럽에서 손님으로 가장해서 음란 공연을 촬영한 거, 이거 임의수사, 현필긴상이라는 요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 촬영이 위법하여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잘못되었고, 이런 것들은 뭐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식품위생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진 촬영한 거, 이 사진 촬영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최근에 연속으로 나오는데, 범죄의 현재성, 증거 보전의 필요성, 긴급성, 상당성 요건 하에 영장 없는 촬영도 허용된다라고 해서, 어떤 나체로 춤을 추는 장소, 그 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여기에서 이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거, 이런 일반 음식점에서 춤추는 거 들어가서 사진 찍은 것들은 전부 다 이 현필긴상이라는 요건을 갖춰서 적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증거인익범이 뭐 이렇게 이미 제출해서, 이 판례는 뭐 9월 18일에 나왔지만 기존에 있었던 거, 객관적 이미 제출과 관련해서 이미 제출자 이외에 어떤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려면은 객관적 외형적으로 봐서 외형적 객관적 지배관리를 보아서 근접 시점까지 이에 대해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정보 주체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서 공소하실 특정 여부가 문제된 거에서 첫 번째로 실제로 성매매에 나아갈 의사가 없어도 성매매 알선죄는 성립한다. 성매매 알선죄. 그래서 업주들의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경찰관이 성매매업소를 성매매업소, 그러니까 불법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서 마사지 업소 앞으로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잠복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앞에 업주가 혹은 삐끼가 한번 놀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성매매를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피고인이 2017년 10월 10일부터 2017년 10월 12일까지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온 손님들에게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 정도만 쓴 거.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성매매를 했는지를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알선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알선과 관련해서는 성매매가 아니라 알선,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공소사항이 특정되었다고 이런 본 사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공소장 변경 허가에 대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데 허가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위법하다고 사실은 결론이 난 사건이에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있음에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채 공판 절차를 진행을 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도 방어권 행사에 뭐 현실적 심판 대상이 무엇인지 방어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옛날에 물론 묵시적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한 사안도 있고 여기서도 뭐 명시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사건의 이제 본안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한 것 같지 않다.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는데 동일성도 인정되는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건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긴 합니다. 자, 다음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서 일부 판결의 확정. 자, 포괄일죄 범행의 일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그 포괄일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미치죠. 기판력은 미친다. 그대로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판결 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을 선고했다. 그래서 판결을 진행했다. 이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든지 변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좀 제가 단서를 바꿔놨는데 있다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일자에 판결을 선고하면 위법하다. 다만 피고인이나 방어권, 변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또 이어지는 거죠. 자, 다음 항소심의 1회 공판기일 2023년 3월 8일 변론을 종결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서 등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기간을 고려해서 2회 공판기일인 판결 선고기를 4월 7일로 지정하여 고시했다. 근데 3월 8일 종결하면서 4월 7일날 근데 불시에 그 가운데 여기서 보니까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을 위한 기간을 고려를 해서 4월 7일로 했는데 갑자기 3월 24일로 변경해서 피고인 불러다가 판결을 선고를 해버려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본 사례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이제 똑같은 판인데 원론적인 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으로 포섭을 할 수 있다. 근데 유리한 양형자료, 네가 만약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거의 한 달 준 거죠. 유리한 양형자료를 내면 변론을 재개해서 이어갈 것이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내지 않으면 이때 판결 선고해서 마무리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불시에 판결 선고기일을 바꾸고 그대로 법정 출석해서 유죄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해버려요. 내가 뭐 자료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 위법하다라고 본 사례입니다. 16번 판례는 조금 특이성이 있는 판례인데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제주지방법원에 재심 관할이 있느냐 했을 때 이제 별도로 이 4.3 특별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4.3 특별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위원회가 결정한 거. 그래서 위원회로부터 결정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일반 재심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재심과 관련해서 무조건 제주지방법원으로 가게 돼 있다. 근데 특별관할 이 특별법의 대상 사건이 아니면은 뭐 제주지방법원에서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원판결이 광주지방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지면 뭐 광주지방법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니고 4.3 특별법에서는 제주지방법원에서 관할권을 갖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주지방법원의 관할권을 갖는다고 특별히 정한 그런 대상 사건에 대해서만, 그래서 일반 사건이 다 가는 건 아니다, 이런 정도예요. 형사소송법은 오히려 특별히 볼 때 첫 번째로는 뭐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군인 간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아니다. 두 번째, 뭐 민사와 형사는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의사 처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사진 촬영, 현필긴상이라는 요건하에 영장 없는 사진 촬영이 나오는데, 특사경은 기본적으로 일반 공무원과 달리 어떤 내가 여기 출입권한이 있다 이런 징표를 내보낼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미 제출 특별한 건 아니고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서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사이에 알선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가 아니라 알선한 거니까 이런 알선 자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서 공소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가 있고요. 뭐 공소장 변경 명시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해서 약식이 확정이 되면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도 미치게 되고 기판력. 그 다음 판결 선고일에 다른 날짜로 판결을 진행했다. 이거 이제 위법하긴 한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으로 포섭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4주 뒤로 밀어놓고 그 사이에 양형자료 제출하면 변론 제기의 가능성을 얘기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2주 뒤에 판결 선고기를 바꿔서 출석해서 그냥 유죄로 미쳤는데, 그래서 제대로 증거를 못 냈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게 2심에서 3심으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에 대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다라고 본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 뭐 4.3 사건 특별법이 있는데 이 특별법상의 제주지방법원 관할이 있지만 이런 특별법에 의한 게 아니면 아무리 4.3과 관련한 사건도 특별법의 위원회로서 희생자로 지정받지 않은 것은 다른 법원에 가서 원심 법원에서 한다. 그게 뭐 광주 지방법원에서 했으면은 광주 법원으로 가지 무조건 4.3 사건이라고 제주지방법원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판례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